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이라는 책입니다. 지은이 로버트 러프킨. 대사 건강 및 장수 전문가로 사람들이 더 오래도록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의학 박사이다. 수십만 명이 듣는 팟캐스트 건강과 장수의 비밀의 진행자이며 미국 서부 최고 명문인 USC와 UCLA 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시에 의사로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으며 200편 이상의 동료 평가 논문과 14권의 저서를 발표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여러 개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그가 개발한 MR 호환 생검침은 러프킨 니들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활동도 활발하며 팔로워 수가 25만 명이 넘는다. 네, 지은이 소개였습니다. 이 책은 총 12장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1장은 의대에서 배운 대로 하고도 저승 문턱까지 갔던 이야기. 2장은 신진대사 거짓말, 대사란 우리 몸이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3장 비만 거짓말, 더 운동하고 덜 먹기만 하면 체중이 준다. 4장 당뇨병 거짓말, 살이 찌고 충치가 생기는 것만 아니면 설탕은 해롭지 않다. 5장 지방간 거짓말,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치료법이 없다. 6장 고혈압 거짓말, 고혈압은 약물 치료가 최선이다. 7장 심혈관계 질환 거짓말, 스타틴은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선택이다. 8장 암 거짓말, 암이란 대개 DNA 손상이 누적 때 생긴다. 9장 알츠하이머병 거짓말, 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서 생기는 진행성 질환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10장 정신건강 거짓말, 신진대사는 정신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11장 수명 거짓말, 노화는 마모와 파손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로 피할 수 없다. 12장 건강 설계, 단순히 생활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병원에서 얻는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아무래도 여성이고 하다 보니까 살에 대해 좀 민감하죠. 보편적인 여성들이. 그래서 3장 비만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비만 거짓말, 더 운동하고 덜 먹기만 하면 체중이 준다. 건강한 자에겐 1000가지 바람이 있으나 아픈 자는 단 하나의 소망이 전부다. 인도 속담. 내가 지난 10여 년 동안 대중문화에서 보아온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다. 새로운 건 아닌데 이번에는 이른바 자기 몸 긍정주의라는 구호로 되풀이되고 있다. 체중과 관계없이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20-30년 전만 해도 극도의 비만으로 여겨졌을 법한 몸집의 사람이라도 말이다. 비만은 동반 질병이다. 어떤 질병으로든 이어진다. 비만할수록 치명적인 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비만해지지 않으려고 늘 애쓰는 것이야 당연하다. 하지만 극단적 식단과 극심한 절제와 극도의 계획으로 이른바 다이어트 문화가 누군가 이렇게 푸념할 정도로 분위기를 돌려놓았다. 다이어트를 해봐야 별 효과가 없으니 그럭저럭 비만체로 살란다. 나는 그냥 뚱뚱해질 테니까 당신들은 그런 나를 받아들여야 해. 이런 분위기가 바로 지금 서구 대중문화의 모난 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고고학자들은 북유럽에서 아주 오래된 작은 조각상들을 발견했다. 병적으로 풍만한 체형의 여성을 묘사한 베누스 나신상이었다. 이 조각상을 보면 소셜미디어에 속속 올라오는 요즘 플러스 사이즈 모델 수영복 광고가 떠오를지도 모른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수렵 채집인들이 고대 세계부터 늦게는 르네상스 시대까지
극심하게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에 비만은 인류라는 종에게 생존 가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잠재의식에 남아있다는 증거다. 그 시대에는 과체중 여성을 드러내 보여줬다. 르네상스 시대의 아름다운 누드화를 보면 체지방 비율이 상당하다.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에 과체중 여성, 심지어 비만 여성을 묘사하는 행위는 그 여성이 속한 공동체와 그 여성의 가족, 남편 혹은 아버지가 지닌 특별함, 곧 많은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전시하는 셈이었다. 말하자면 이런 뜻이었다.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싶지? 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을 거야. 결국 부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가의 얘기. 먹을 것이 없는 세상에서 비만이란 이런 암시다. 나는 부자란다. 하지만 비만은 다른 많은 대사증후군 질환과 마찬가지로 과잉의 질병이다. 우리는 군사를 빼려고 많은 시간과 돈을 쓴다. 그런데 잘못된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어떨까? 비만 모형, 칼로리 대 인슐린. 앞서 우리는 1칼로리는 1칼로리다 라는 구호가 왜 시대에 뒤처졌으며 오해하기도 쉬운 개념인지 살펴보았다. 영양 측면에서 인슐린이 처리하는 주요한 역할을 무시한 개념이었는데 그 결과 지금 세상은 비만과 만성병이 유례없이 유행하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열량은 체중이 증가하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여기에는 인슐린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비만해지는 까닭을 설명하는 주요한 모형이 있는데 두 가지다. 하나는 에너지 균형 모형으로 이런 내용이다. 오늘날 에너지 밀도가 높고 마시는 가공식품은 섭취량을 늘려서 긍정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데 그러면 지방이 쌓인다. 여러분이 학교나 사회에서 흔히 들어온 내용과 비슷한 얘기일 것이다. 열량은 단지 몸을 위한 에너지 곧 연료다. 몸에서 태우는 수준보다 열량을 더 많이 먹으면 초과분이 지방으로 저장된다. 이런 논리가 의료계의 기본 견해였다. 다른 하나는 신진대사를 고려해서 새로 제안된 개념이다. 탄수화물 인슐린 모형이라는 개념인데 중심 내용은 이렇다.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인슐린과 다른 호르몬이 작용해서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하는데 그러면 긍정 에너지가 균형을 이룬다. 기성 의료계는 여전히 이런 접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아직은 첫 번째 모형을 지지한다. 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언급했다. 지난 수십 년간 에너지 균형을 고려한 견해는 병의원과 공중보건 분야에서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는 노력에 영향을 미쳤다. 내분비학회가 최근 내놓은 학술 설명은 이렇게 결론 짓는다. 1칼로리는 1칼로리인가? 라고 묻는다면 답은 그렇다이다. 이 말이 맞는다면 설탕을 첨가했거나 가공 탄수화물이 잔뜩 든 음식도 총 소모 열량만 맞춰서 먹는다면 신진대사나 신체 조성에 별다른 악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1칼로리는 서로 같은 1칼로리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다. 우리는 먹는 열량을 선택할 수 있다. 같은 열량이더라도 인슐린 수치를 높여 지방을 저장하고 배고프게 만들 수도 있고 그저 에너지만을 줄 수도 있다. 에너지 균형 모형이 떨치는 영향력 아래에서 지난 수년간 비만과 과체중 비율로 하늘로 치솟는 사태를 보아왔다. 이제 미국 성인은 대부분 과체중이거나 비만 상태다. 그런데도 일반적인 조언은 그대로다. 살을 빼려거든 운동을 더 하고 덜 먹으라. 분명히 무언가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파고들기 전에 비만 현상의 다른 양상에도 눈을 돌려보자. 앞서 자기 몸 긍정주의라는 현상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된 많은 생각이 진실은 아니지만 뚱뚱하다는 조롱은 해로우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들의 말은 옳다. 그렇다면 다른 쪽 극단은 어떤가? 비만이 정상인 양 주장하는 건 대사장애와 고혈압, 당뇨병, 심장발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암 등의 밀접한 연관성을 무시하는 처사다.
네, 오늘은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이라는 책을 일부를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건강을 책임진다고 믿었던 현대의학, 오히려 우리를 더 병들게 했다고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은 좀 고민하실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 로버트 러프킨이었습니다. 출판사는 정말 중요한 출판사입니다.